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핸드폰 화면을 스르르 올리다가 무심코 발견한 혈당 수치 앱의 숫자에 멍해진 어느 하루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점심으로 먹은 국수 한 그릇 때문인지, 아니면 어젯밤에 과일을 조금 먹은 탓인지, 수치는 또 210. 순간 눈앞이 살짝 흐려지더니 어깨가 무겁고, 말수도 줄고, 다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느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이 숫자 하나가 우리 몸속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때 몸속에서는 실제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동반한 작은 폭발이 벌어집니다. 고혈당은 조용한 독이라는 말 들으셨을 거예요. 당장은 아프지 않으니 무심코 넘기게 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혈관 속에는 활활 타오르는 산화의 불꽃이 피어나고 있어요.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에 염산을 조금씩 뿌리는 것처럼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서서히 사가가는 거죠. 어르신들 중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당 수치 좀 높은 건데 뭐 어때? 그런데요. 그 숫자가 말해주는 건 단순한 당분의 농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 몸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밀한 지표라는 걸 아셔야 해요. 고혈당은 뇌에도, 눈에도, 심장에도 조용히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되지요. 실제로 78세 김모 어르신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도 혈당이 180에서 200 사이를 왔다 갔다 해도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지켜보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반으로 줄었고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당뇨성 망막병증 진단을 내렸고 이미 진행된 상태라 수술로도 시력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다고 했지요. 문제는 그 수치는 항상 있었고 경고도 분명히 있었지만 체감할 수 있는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혈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이 에너지가 넘쳐나면 왜 몸이 피곤하고 축 처질까요? 바로 세포 진입 실패 때문입니다. 혈당은 많지만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세포가 이 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에너지는 생성되지 않고 피로만 남습니다. 마치 창고에 식량이 넘쳐나는데 열쇠가 없어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꼴이죠. 그러니 손발은 차고 머리는 멍하고 움직일 힘도 없고 그게 고혈당이 우리 몸에 주는 현실적인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혈당이 순간적으로 오르는 걸 막는 것은 약만이 아닙니다. 의외로 몸이 갖고 있는 자연 방어 시스템이 이 폭주를 완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비타민C가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죠. 이제 슬슬 흥미로워지시죠? 우리가 늘 감기 걸렸을 때만 찾던 그 비타민C가 사실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비밀 병기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 말이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떠도는 소문이 아니란 것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당뇨를 진료한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된 내분비내과 의사입니다. 예전엔 저도 이 비타민 하나가 무슨 대단한 역할을 하겠나 싶었죠. 하지만 최근 여러 대학병원에서 나온 연구 데이터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숫자 하나, 즉 혈당 수치 뒤에 숨어있는 몸의 작고 복잡한 메커니즘들, 그리고 그 속에서 조용히 활약할 수 있는 영양소들에 대해요. 그중 첫 번째가 비타민C이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조합, 마그네슘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어떻게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들을 통해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조금은 더 잘 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여러분의 건강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길 원하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다만 정말로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와닿았다면요. 형식적인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결심으로 말이에요. 자, 이제 무대 위에 비타민C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비타민C는 언제부턴가 감기와 관련된 이미지로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콧물이 나거나 목이 칼칼할 때 습관처럼 챙겨 먹는 오렌지맛 알약, 혹은 무색무취의 흰색 캡슐. 그런데 말이에요. 이 조그만 분자가 혈당의 상승 속도와 염증 반응, 그리고 심지어 인슐린의 작동력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감기에만 쓸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비타민C는 실제로 우리 몸에서 마치 소방관처럼 작동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때 생기는 활성산소, 이걸 잡아먹는 게 비타민C의 주된 역할 중 하나예요. 활성산소란 게 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설명하면 마치 산소가 삐뚤어진 칼날이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 몸의 세포와 혈관벽을 마구 긁고 찌르고 다니는 존재입니다. 이걸 그냥 두면 혈관은 점점 약해지고 상처받고 결국에는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지요. 심장 쪽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 쪽이면 뇌졸중, 눈에 생기면 실명. 전부 무서운 단어들이지만 그 시작은 놀랍게도 과도한 당과 그로 인한 활성산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비타민C는 정말로 불 끄는 소방관처럼 뛰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비타민C는 염증을 줄이고 산화를 막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포 간의 연결고리인 콜라겐 생성에도 필수적입니다. 콜라겐? 그거 피부에 좋다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그런데 혈관벽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 피부도 칙칙해지지만 동시에 혈관도 약해집니다. 이중고죠. 놀라운 건 비타민C가 손상된 혈관세포를 복구하는 능력까지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뚫린 배관에 실리콘을 발라 메우듯이 혈관 안쪽을 다시 부드럽고 탄력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이 없었다면 우리의 혈관은 그야말로 끊임없는 상처와 고름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자, 여기에 최근 연구들을 하나씩 얹어볼까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이 당뇨 환자들에게 하루 1000mg의 비타민C를 8주간 복용하게 한 결과 혈관염증 관련 수치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약물로도 이 정도 수치를 낮추려면 꽤 시간이 걸리고 부작용 우려도 크거든요. 그런데 천연 비타민 하나로 이 정도라니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재미있는 연구는 호주의 한 연구팀이 진행했는데요. 당뇨 환자들이 아침 식사 전에 비타민C 500mg을 복용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22%나 줄어들었다는 결과였습니다. 이건 약물 없이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68세 남성분은 약물 치료에도 혈당이 들쭉날쭉했고 피로감이 심하셨던 분이었어요. 아침 공복에 비타민C를 500mg, 그리고 저녁에 다시 500mg을 나누어 드시게 하고 한 달 뒤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식후 혈당 변동성이 훨씬 줄었고 무엇보다 하루가 좀 덜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물론 이런 효과를 보려면 복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한 번에 많이 먹어봐야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나눠 먹는 게 핵심이에요. 아침 저녁 500mg씩 나눠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고 몸속에 일정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웃긴 이야기 하나. 어떤 분은 비타민C를 고기랑 함께 드셨대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비타민도 단백질이랑 먹어야 몸에 좋지 않겠냐고 누가 그러더라 하시더라고요. 귀엽고도 위험한 오해입니다. 비타민C는 오히려 공복 또는 식사 전후 일정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위산에 묻히지 않고 흡수가 잘 되거든요.
발표한 최근 연구를 보면 당뇨 환자들의 평균 비타민C 수치가 건강한 사람의 절반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대략 43% 수준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기능적 장애 수준의 부족이에요. 몸은 계속 비타민C를 필요로 하는데 공급이 없고, 그러다 보니 피로는 피로대로 쌓이고 염증은 가라앉지 않고 결국 온몸이 만성 스트레스 상태로 굳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비타민C는 음식으로만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는 점이에요. 왜냐고요? 첫 번째 이유는 흡수의 경쟁입니다. 비타민C와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같은 수송 통로를 이용해 흡수됩니다. 쉽게 말해 엘리베이터 하나를 두고 혈당과 비타민C가 서로 타려고 경쟁하는 거예요. 고혈당 상태에서는 당분이 계속 올라타기 때문에 비타민C는 대기만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밖으로 밀려납니다. 두 번째는 소변으로의 급속 배출이에요. 당뇨가 있으면 신장이 계속 포도당을 걸러내느라 바쁩니다. 그러면서 수분과 함께 비타민C도 함께 빠져나가요. 실제로 당뇨 환자의 경우 비타민C 배출 속도가 일반인의 2~3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비타민C를 먹어도 돌고 돌 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세 번째는 몸속에서의 소모 속도입니다. 비타민C는 염증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동원되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만성 염증 상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루 종일 비타민C를 태워 쓰고 있는 셈이에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혈당이 급격히 올랐을 때 활성산소가 발생하는데 이걸 제거하기 위해 비타민C가 자기 몸을 희생하듯 쓰이죠. 그러니 계속 부족해질 수밖에요. 그런데 여기서 참 기묘한 사실 하나,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소, 돼지, 강아지는 만들어내요. 그런데 인간은 만들 수 없어요. 원래는 우리 유전자에도 그 기능이 있었는데 수천 년 전에 돌연변이로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외부에서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하죠.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건 정말 근본적인 건강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루 권장량은 고작 100mg 정도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건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0에서 1000mg이 가장 효과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2000mg 이상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 신장결석이나 설사, 위장장애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이미 신장이 약해진 상태라면 말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나는 약국에서 비타민C를 사다 먹어봤는데 아무 변화도 없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타이밍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공복에 먹을 때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셔야 하죠. 또한 하루에 한 번 몰아서 먹는 것보다는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500mg씩 드시는 게 훨씬 흡수율이 높고 체내에 오래 유지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타민C 흡수를 도와주는 식품이 있어요. 바로 꿀입니다. 꿀에는 천연 효소들이 들어있어서 비타민C의 흡수를 도와주고 포도당보다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당이 주성분이라서 조금은 안전합니다. 물론 많이 먹으면 안 되고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해요. 이쯤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막연히 먹어야 한다고만 말하는 정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방식,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죠. 이건 다음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테지만 먼저 기억하셔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 특별히 비타민C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보충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전략을 완성시켜 줄 가장 강력한 조력자. 조용히 등장하지만 강력하게 작용하는 영양소, 마그네슘입니다. 비타민C 하나만으로도 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작은 분자가 당뇨 환자의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3가지 기적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고 저 또한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임상 논문과 실제 환자 사례를 접하고 나서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첫 번째 기적은 항산화 방패막 구축입니다. 혈당이 오르면 몸속에서는 마치 쓰레기 소각장에서 매연이 쏟아지듯 활성산소라는 독성 입자들이 대량 발생해요. 이 활성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 내피를 파괴하고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면역계를 교란시켜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깡패들이 혈관벽을 두들기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비타민C는 이 깡패들을 무력화시키는 경찰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에 더 가깝죠. 직접 자기 몸을 산화시켜가며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 수치가 내려가고 전신에 퍼져있던 붉은 신호들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하죠. 실제로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은 하루 1000mg의 비타민C를 복용한 그룹에서 혈관 염증 수치가 무려 40%나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두 번째 기적은 인슐린 파워업입니다. 당뇨 치료의 핵심은 결국 인슐린이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예요.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세포들이 인슐린의 말을 잘 듣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이 이른바 인슐린 저항성 상태라는 겁니다. 인슐린은 나오는데 세포가 문을 열지 않아요. 에너지 공장이 멈추고 혈당은 계속 남아돌죠. 여기서 비타민C의 두 번째 역할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포가 인슐린을 다시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울연세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C 500mg을 석 달간 복용한 당뇨 환자들의 인슐린 민감도가 평균 28% 향상되었다고 해요. 이 수치는 약물 치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타민 하나로 이 정도의 대사가 가능하다는 건 사실 좀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효과는 단지 숫자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실제 환자들의 삶에도 반영됩니다. 대전에서 오신 62세 남성분은 인슐린 주사를 하루 2회 맞고 계셨지만 식후 혈당은 여전히 200을 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복용한 지 6주쯤 지나자 식후 혈당이 150에서 160 사이로 안정되기 시작했고 결국 주사량도 점점 줄일 수 있었어요. 물론 이건 의사의 관찰하에 조절된 것이고 절대 자의적으로 줄이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기적은 당화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당화혈색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피검사할 때 항상 확인하는 그 숫자,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죠. 그런데 이 당화라는 게 사실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카라멜화 반응입니다. 설탕이 단백질에 붙어서 갈색으로 변하고 딱딱해지는 그 반응, 그게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단백질은 원래 말랑하고 유연해야 하는데 당에 절여지면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망가져버리죠. 이게 심경계, 혈관계, 장기 기능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합병증의 시작입니다. 비타민C는 이 당화 반응을 억제합니다. 마치 방부제가 음식이 상하는 걸 막듯 비타민C는 세포와 단백질이 당에 붙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당화혈색소 수치를 줄이는 데도 실제 효과가 있어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비타민C를 복용한 그룹에서 전반적인 염증 수치가 35% 이상 감소했고 당화혈색소도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 예방용이 아니라 당뇨 환자의 혈관, 인슐린, 그리고 세포 기능 전반에 걸쳐 작용,
때문이죠. 두 번째 효과는 혈압 안정화입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고혈압이 거의 필수처럼 따라오죠. 실제로 당뇨 환자의 70에서 80%가 고혈압을 함께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혈관이 말랑해지니까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겁니다. 약물처럼 강제로 누르는 게 아니라 본래의 유연성을 회복시키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역할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나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새벽에 중간에 깨는 경우가 많죠.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 물질인 대바를 활성화시켜서 뇌를 진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몸과 뇌에 괜찮아, 자도 돼요라고 말해주는 성분이에요. 네 번째는 신경병증과 근육 경련 완화입니다. 손발 저림, 다리 당김, 갑작스런 쥐내림 이런 증상은 당뇨 신경병증의 전형적인 형태죠. 그런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그네슘을 충분히 보충했더니 야간 쥐내림 빈도가 확 줄었다는 사례 보고도 많아요. 제가 진료했던 울산의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71세, 당뇨 15년 차, 당화혈색소는 8.4, 혈압은 160을 넘었고 밤마다 다리 저림과 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셨던 분이었어요. 거의 포기 상태에서 비타민C 500mg과 마그네슘 300mg을 함께 복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달 후엔 다리 저림이 거의 사라졌고 2달 후엔 혈압이 130대로 떨어졌습니다. 석 달 뒤 당화혈색소도 7.1까지 낮아졌고 무엇보다 밤에 잘 잘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마그네슘도 물론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종류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가장 흡수율이 좋고 위장장애가 적은 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와 마그네슘 말레이트입니다. 반면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싸지만 흡수율이 낮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처럼 장이 예민하신 분들에겐 추천하지 않아요. 복용량은 일반적으로 300에서 400mg 사이가 적당하고요. 저녁 식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함께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하고요. 이제 큰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하셨죠? 비타민C가 앞에서 불을 끄고 마그네슘이 뒤에서 에너지를 채워주는 구조. 이 둘은 따로 보면 그저 그런 보충제 같지만 함께할 때는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는 든든한 복합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비타민C와 마그네슘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기초 체력입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생활 속 실천법. 여러분이 내일부터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루틴으로 준비했습니다. 비타민C와 마그네슘의 놀라운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알게 되셨죠? 그렇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이 없으면 헛것이고, 아무리 값비싼 보충제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일회성에 그치고 말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몸에 진짜 변화를 줄 수 있는 작지만 현실적인 계획을 함께 세워봅시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뗄 순간이에요.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건 단계적 접근법입니다. 한꺼번에 이것저것 다 바꾸려 하면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첫 주는 아주 단순하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비타민C 500mg을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공복에 드시되 위가 약하신 분은 식후 30분쯤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티스푼 한 숟가락 정도의 꿀을 함께 드시면 흡수도 잘 되고 속도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둘째 주부터는 저녁에 한번 더 500mg 추가로 하루 1000mg을 채우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먹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거든요. 두 번으로 나누면 흡수율이 70% 이상 증가하고 체내 농도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셋째 주에는 이 루틴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거예요. 아침, 저녁에 알약 하나씩. 간단하죠? 몸이 조금 덜 피곤해졌다고 느껴지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아직 혈당 수치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세포 수준의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넷째 주, 이제는 마그네슘 300mg을 저녁 식후에 추가하세요. 수면의 질이 낮거나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거나 자주 깬다면 훨씬 빠르게 효과를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저녁 식사 후 바로 드셔도 괜찮고 잠자기 1시간 전쯤 드시면 더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너무 비싼 제품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식약처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 첨가물이 적고 용량이 명확한 제품, 복용법이 편한 알약 형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약국에서 10,000원대 제품도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다만 마그네슘은 되도록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를 고르세요. 흡수율이 높고 속도 편안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팁. 영양제를 식탁 위에 올려두세요. 싱크대 옆, 가스레인지 위 말고 식탁 한복판에요. 봐야 챙깁니다. 사람은 잊어버리는 존재니까요. 저는 아예 투명한 유리그릇에 비타민C와 마그네슘을 담아두고 식사할 때마다 눈에 띄게 놔둡니다. 잊지 않기 위한 작은 장치 하나가 습관을 만듭니다. 음식도 조금씩 신경 써보세요. 비타민C는 음식에서 얻기 쉽지 않다고 했지만 여전히 조금은 섭취할 수 있어요. 키위 반 개, 오렌지 한 조각 정도는 식전 30분에 드시면 혈당에도 크게 부담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양 조절이에요. 과일 한 줌도 안 되는 양을 식사 전 입맛 돋우는 수준으로만 드시면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매주 한 번은 자신을 점검해보세요. 하루치 식단, 수면 시간, 혈당 기록, 기분 변화. 무거운 일지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메모장에 한 줄, 오늘 피로감 10분의 6 이런 식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쌓이면 변화가 보이거든요. 나중에 의사와 상담할 때도 아주 유용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늦었다고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당화혈색소가 9.0을 넘고 혈압도 높고 이미 눈이 조금씩 흐릿해졌다면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잘 회복합니다. 다만 그 시작이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는 것뿐이에요. 무언가를 바꾸려면 드라마틱한 결심보다 사소한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비타민C 하나, 물 한 잔, 알약 하나, 아주 작지만 강한 변화들이 모이면 인생은 조금씩 바뀝니다. 눈에 띄지 않던 체온처럼 어느 순간 당신은 나 좀 나아졌네 하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비타민C 하나만이라도 먼저. 마트 갈 때 마그네슘도 하나 담아보시고요. 달라진 하루가 얼마나 가볍고 부드러울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뇨 관리에서 종종 간과되는 두 가지 핵심 영양소, 비타민C와 마그네슘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혈당 수치의 등락 뒤에 숨겨진 혈관 손상과 활성산소의 위협, 그 속에서 비타민C가 어떻게 소방관처럼 작용하는지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특히 비타민C가 혈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